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나하나씩 찬찬히 또 짚어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 FOMC 화요일과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보면은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어떤 시기라든가 규모가 언급되지 않겠냐, 뭔가 성명서 문구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발표됐죠. 7월 베이지북, 미국 이제 이 FOMC 회의 때 쓰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책인데요. 이 베이지북에 의하면은 미국 경제가 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적 완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이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도 사실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 경기 인식이라든가 고용 시장의 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양적 완화에 관련된 어떤 변화를 줄 만한 그런 게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부터 지금 연준은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자산 매입 속도를 유연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그런 문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자회견이 없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성명서 문구, 정책 변화가 있는데 기자회견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일단은 지난번 버냉키가 의회 증언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올해 연말로 일단은 볼 수 있다고 본다면은 성명서 문구 변화는 이번 주가 아니라 빠르면 9월 내지 10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좀 1%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시장의 컨센서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2분기 GDP가 지금 전기비 1.1%로 전분기가 1.8%인데 전분기보다 좀 많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2분기 GDP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민간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가 좀 2분기에는 좀 둔화됐을 거고요. 역시 이제 그러한 영향이 결국은 기업의 재고 감소를 이어졌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분기 중에 보면은 가계나 기업의 경제 심리 지표가 좀 잠깐 일그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계스터 영향이라든가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어떤 불안감들이 좀 심리적 작용, 그게 지표에 좀 나타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더라도 좀 1분기 시장 예상 컨센서스 조금 상당히 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비도 보면은 서비스 부분 좀 안 좋긴 하지만 자동차 판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중심의 민간 소비 회복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제조업도 5월 제조업 기준치 하에 바로 또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조업도 견조하고 주택시장은 계속 연일 가격이 회복되고 재고도 떨어지고 거리가 늘어나는 그 주택시장 회복세는 계속 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컨센서스는 좀 낮은 것 같고 한 1% 중후반대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컨센서스보다는 상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은 둔화가 전반적으로 보자면 불가피한 거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제조업 경기가 좀 완만하게 진행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자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2분기 GDP가 좀 둔화될 거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그렇죠. 2분기니까.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도 발표되죠. 컨버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자동차 판매, 시카고 PMI, ISM 제조 지수, 또 비농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요. 이거 모두 이제 7월달 지표들입니다. 그럼 시장은 역시 7월달에 과연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거냐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전월보다 좀 올라가면서 제조업 경기가 좀 견조하다는 걸 보여줄 것 같고요. 고용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좀 2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증가세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7월 지표들 보면은 사실 네. 미국 경제는 2분기에는 좀 둔화됐지만은 3분기에는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최근의 경기 차이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좀 괜찮습니다. 예. 좋다 말할 수 있고 유럽도 최근에 7월 그 제조업 PMI가 한 14, 5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좋은 신호죠. 예. 일본도 사실 지표들 보면 수출이나 뭐 고용, 소비, 주택 미국처럼 대부분 지표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가 좀 확산되는 좀 그런 양상인데 우리가 앞서 그 지난주에도 봤듯이 중국 지표라든가 뭐 우리나라, 브라질, 뭐 브릭스 이런 신흥국가 지표들은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약간의 회복 조짐 정도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흐름이 약간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회복되지만 신흥국은 약간 좀 회복된다고 말하기 약간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7월 지표가 발표되긴 하겠지만은 7월 수출 지표가 발표되긴 하겠지만은 일부 이제 그 브라질 국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여건이 좋아지면서 약간 경기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난주 그 2분기 GDP 확인하면서 경기가 이제는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선진국과 신흥국은 지금 당장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예. 결국은 시간을 두고 신흥국도 선진국과 맞춰서 따라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경제 지표로 본다면은 역시 뭐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정도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월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매크로적인 변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과 지금 선진국의 경기가 차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 신흥국의 경기가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볼 매크로 변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신흥국 경제 지표의 턴어라운드라고 예.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7월 중국 지표는 뭐 바로 터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약간 계속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7월 수출이라든가 여타 이제 신흥국 국가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터닝하는 것들을 계속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경기 변수에 대해서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